안녕하세요, 로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저의 새로운 취미,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저는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는데, 또 그 종류가 많잖아요. 그 취미 중에서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거에 하나에 꽂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의 취미를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원래 어, 보이지 않는 것, 미스테리, 뭐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사주나 역학, 주역, 뭐 별자리, 뭐 그런 걸 되게 좋아하지만 또 그것을 크게 믿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점집을 찾아가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저는 어떤 사람은 그걸 좋아해서 점집을 열심히 방문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배우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게 있다고? 그럼 한번 배워볼까? 그게 어떤 거지? 하면서 저는 그걸 막 공부해요. 음, 차라리 그냥 점집 가고 그러면 훨씬 쉬울 텐데 막 배우고 파고들고 그것을 어느 정도 내 것화 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것도 별거 아니네 하고 또 확 집어 던져요. 용두사미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아무튼 시도는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게 저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최근에 꽂힌 책, 이 책입니다. 인간의 정성학. 네. 저는 이 책을 어떻게 구입하게 됐냐면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의 세상은 그러면 비대면의 세계라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 평생 미용만 했는데 그렇다면 미용 말고 나는 다른 어떤 적성이 있을까? 분명히 밖으로 보여지는 직업이 있으면 그렇지 않는 직업도 저에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알아왔던 저에서 조금 더 저를 알고 싶어서 이것저것 찾던 중에 아스트롤러지, 그러니까 별자리 차트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전에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무엇이 저렇게 복잡해. 뭐 12행성에다가 무슨 차트가 있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걸 그만두고 타로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타로도 그렇게 막 집중해서 하나를 쭉 하는 게 아니라 대충 위에 거 배웠다 그러면 그냥 이게 뭐 별거 아니네 이러고 그냥 탁 넘겨버리고, 사주 같은 경우도 한 4년 공부했는데 그 공부가 원래 깊이를 알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연륜도 합쳐져야 되고 그 사람들 경험에 있어야 되고 뭐 신을 받지 않는 한 공부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폭넓은 시야를 갖는다는 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막 38에 막 사주에 맞춘, 아니 36살에 막 사주에 맞은 헤어스타일을 한다고 막 또 그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공부는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사람들이 저에게 본인에 있는 그런 고민거리를 저한테 얘기를 하고 막 털어놓는데 이게 제 이 그릇의 함량으로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만뒀고요. 그런데 저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겉에 표면에 자기 생일을 볼 때, 나는 뭐 물고기 자리야, 나는 뭐 처녀 자리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거 안에 들어가면 진짜 자기가 너무너무 무한 강대하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디어 이 책을 볼 수준이 됐나 봅니다. 이 책을 볼 수준이 돼서 그 유튜브로 아스트롤로지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이 막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당장 책을, 이게 1권, 2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유기천 선생님인데 이분 되게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저는 이상하게 뭔가를 하나 하게 되면 그 분야의 최고의 스승을 만나는 복이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정말로. 네. 저는 옛날에 도덕경 공부할 때도 정말 김기태 선생님을 만났거든요. 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또 그 부분에서 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요. 제가 또 언젠가 요가를 할 때 그 요가 선생님 또한 우리나라에서 아주 독보적인 존재였고요.
또 아무튼 저는 뭐 세상에 저에게 있는 복 중에 하나라면 스승복입니다. 스승복, 공부복. 제가 뭔가를 공부하겠다. 그러면 정말 훌륭한 스승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권위가 있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학식이 깊으신 분, 조예가 깊으신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신 분들이 저의 스승님이 되어주곤 하셨답니다. 그 저에게 있는 스승복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복이 있나요? 저는 이 책을 요즘 이제 밤에는 안 읽혀요. 이상하게 아침에 눈만 뜨면 이제 이 책을 읽는데 정말 이해의 폭이 너무너무 넓어져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사주에서는 볼 수 없어요. 사주는 동양 철학은 제가 봤을 때 제가 약간 수박 겉핥기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주는 동양 철학은 그러니까 귀룡화복. 돈 많이 버나요? 올해 제가 돈이 좀 들어오나요? 올해 제가 뭐 건강하나요? 우리 아들 잘 되나요? 뭐 우리 아들 좋은 학교 가나요? 뭐 남편 사업이 잘 되나요? 이런 거를 좀 중심으로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거는 개인을 초월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싫어한다고요? 저는 그런 거 굉장히 관심 있거든요. 제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그런 의문을 저는 늘 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나라 중에 한국일까? 나는 왜 말을 많이 할까? 나는 왜 옷을 좋아할까? 나는 왜 새로운 거 보면 막 광분할까? 그런 것들. 왜 나는 이런 사차원적인 것,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 미스테리한 것에 왜 피곤하지도 않고 그것만 하면 흥분하게 될까? 나는 왜 책을 좋아할까? 나는 왜 글 쓰는 걸 좋아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엄청난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이건 저의 좋은 점이고 저의 또 단점이라고 하면 또 왜 그렇게 우유부단할까? 겉모습은 뭐 칼같이 생겨서 왜 그렇게 우유부단할까? 또는 나는 왜 모성애가 없을까? 그건 제 일생의 숙제기도 해요. 모성애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저는 막 이렇게 앞으로 달려나가는 걸 하지 보살피거나 보호하거나 그런 거는 저는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 그래서 한 번씩은 우리가 우울하거나 이렇게 기분이 다운되고 막 이럴 때 우리가 막 자기 자신을 학대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울함이 다가올 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막 비교할 때. 그리고 왜 저는, 왜 나는. 하여튼 우리 인간은 퍼펙트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남들이 가진 거 제가 다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아마도 저의 모험심을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네. 저는 그것이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해요. 어떤 때는 그 충동을 억누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밖으로 가게 문 닫고 밖으로 뛰어나가고 그런답니다. 그게 남들 눈에 봤을 때는 굉장히 충동적으로 보이고 억제를 하지 못하고 막 그렇게 보이는데 그것은 뭐 사실이기도 하고 사실이 아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책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책을 공부하면서 저의 보이지 않는 저만의 직업, 제가 몰랐던 직업, 그것에 대한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고 났더니 마음이 되게 편해졌어요. 항상 이거 다니면 안 돼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거 말고도 또 있구나. 가능성이 있구나. 그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봐야지. 왜 그 생각 안 해봤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시도해보고 아니면 경험해본 걸로 만족하면 되죠. 인생이 뭐 꼭 완벽해야 되나요? 참고로 저는 정갈자리랍니다. 정갈자리고 진짜 저는 제 차트를 풀어보고 너무 놀랐어요. 정갈자리인데 12개 행성 중에 사람들이 다 골고루 섞여 있거든요. 골고루 섞여 있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한 군데 확 몰려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12개 행성 중에 7개가 정갈자리예요. 퍼펙트한 정갈자리죠.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도 정갈이고 제가 추구하는 모습도 정갈이고 또 저의 마음속도 정갈이에요. 겉과 속. 저는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단순한 사람인 거죠.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은 쉬워요. 왜냐하면 단순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쓰는 마스크는 양자리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불의 성질을 가진 화성인데요. 양자리는 7살짜리 아이들의 그 막 정신없는 밖으로 뛰쳐나가는 막 그 봄에 생동하는 열정을 가진 자리라면요. 정갈자리는 음침하면서 그러니까 40대 이후에 인생 다 살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쏙 사그러드는 음침한 그런 불의 기운을 가진 그 두 가지 불을 제가 안과 밖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집에 가만히 있겠어요. 막 밖으로 뛰나가고 뭔가를 행동으로 옮기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집에서 혼자 조용히 있을 때는 또 세상을 초월한 초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정갈자리는 되게 조용하고 말이 없는 게 특징이거든요. 근데 저는 말이 되게 많아요. 이것도 저에게는 스트레스인 거예요. 왜 얘는 이렇게 말이 많지?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한번 말이 나오면 이게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개피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제가 그게 또 방이 있어요. 각각의 하우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7번 방에 들어 앉아 있는 거예요. 정갈자리인데 조용하고 음침하고 이렇게 사색하는 사람이 갑자기 귀부인 방에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음침한 귀부인. 그러면서 거치장을 엄청 하는 거예요. 저 옷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꾸미는 거 좋아해요. 근데 정갈자리는 꾸며도 태가 안 나고 꾸미는 걸 싫어한대요. 드러내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꾸미는 걸 엄청 좋아해요. 꾸미는 거 엄청 좋아하고 옷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말하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막 표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갈자리가 천칭자리인 7번 방에 앉아 있으니 얼마나 때로는 힘이 들겠어요. 자기의 온전한 그 정갈자리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응접실에 앉아갖고 손님을 접대하고 있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입을 닫고 산으로 올라가서 에너지를 받는 것. 그게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걸 이 별자리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저처럼 혹시 정갈자리이신 분들, 물고기 자리이신 분들, 혹시나 이렇게 별자리 같은 데 막 관심이 있어 무의식 중에 막 끌리시는 분들 이 책 추천합니다. 인간의 정성학. 1권은 그 이제 실기 같은 게 나오고요. 2권은 정말 깨달음에 관한 책입니다. 별자리 책을 샀는데 깨달음에 관한 책을 또 사게 됐네요. 저는 이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마 이 생에 제 숙제이기도 하겠죠. 여러분들 다음에 또 제가 이 별자리에 관해서 또 이야기하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5월은 푸르고 어린이날이라 그러는데 오늘 날씨가 꿀꿀하네요. 오늘 정갈자리 날인가? 좋은 하루 되십시오.